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P, 흔히 프리미엄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총 투자금액, 실투자금액, 매매가액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조분가, 조합원 분양가의 줄임말이죠. 및 일분가, 일반 분양가의 줄임말이죠. 의 평가 결정 기준 시점과 그 방법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분가와 일분가 평가 결정 기준 시점도 정해져 있고요. 그 방법 또한 정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합원 분양가의 경우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종후자산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는 거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요, 감정평가사 종후자산 감정평가 방법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자료에서 다루었습니다. 필요하면은 이 제목의 동영상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이라는 것은요, 부산도시정비조례 제2조 제2호에서는 말입니다,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 동영상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쯤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말입니다, 분양 시점에 주택 분양 시장 상황에 따라 조합과 시공자가 협의 결정을 하는데요. 이 분양 시점이라는 것은 선분양의 경우 착공시를 가리키며 후분양의 경우 공공아파트의 건축의 경우라면 6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일 때, 그 외의 경우 8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일 때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정리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일분가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조분가의 120%에서 200% 정도로 결정이 되는데요. 이것은 물론 구역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조합원님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말입니다,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재개발 사업 등의 정비사업이라는 것은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기다려준 조합원님들에 대한 보상 성격을 띄어야 될 겁니다. 그 결과 일분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분가의 120%에서 200%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이쯤 해서 이왕 말 나온 김에 조합원님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요, 일분가와 조분가의 분양가 차이에서 조합원님들께서 혜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합원님들에게는 로얄동 및 로얄청 배정을 해줌으로써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RR이라 그러죠.
로얄동의 R, 로얄청의 R, 흔히 RR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조합원님들에게는요, 무료로 발코니 확장 및 세실을 공사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 공사비만큼의 혜택을 조합원님들께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조합원님들에게는요, 무상 제공 품목 등이 주어지게 되죠.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등의 무상 제공 품목의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관리처분 계획 수립 시 포함되는 종전자산, 종후자산, 세입자별 손실보상 관련 감정평가 방법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도시정비법 제74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예, 이와 관련된 동영상 자료들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예,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래에 있는 도표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을 합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여러 차례 이 내용에 관하여 정리해 드렸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말입니다.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과 조합 총회의 의결로 선정 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하도록 도시정비법 제74조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굳이 정리해 드린 이유는 마음대로 종전자산, 종후자산, 세입자별 손실보상 등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그 과정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 책정 방법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은요,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의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에 관한 평가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조합원 분양가는 말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원가 산출 근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가 산출 근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가 산출 근거라는 것은요, 원가법에 의한 종후자산 평가와 관련이 있을 텐데요. 그때 원가라는 것은요, 종전자산 평가액, 흔히 간평액이죠. 종전자산 평가액과 종사업비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종전자산 평가액과 총사업비가 낮으면 낮을수록 조분가도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총사업비 관리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 조합원님들께서 명심하고 또 명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조합에서도 그러한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원가 산출 근거를 기준으로 하여서 인근 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 안의 유사 지역에 있는 유사 물건의 분양 사례, 거래 사례, 평가 선례 및 수요성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서 평가 가격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원하고 있는지 수요성, 그리고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를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 가격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 또한 감정평가사 종후자산 감정평가 방법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자료에서 정리해 두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사실 재건축 사업의 평가 방법 또한 대동소이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원가 산출 근거를 그 기준으로 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전자와 후자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서 적정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 안의 유사 지역에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하죠. 유사 물건의 분양 사례, 거래 사례, 평가 선례 및 수요성 등 여기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죠. 이것과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등 이렇게 연결되겠죠. 원가를 고려한 적정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에 관한 평가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일반 분양가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양 시점이죠. 분양 시점에 형성된 인근에 있는 구축 아파트 신축이 아니죠. 와 분양권 시세 등을 고려하여서 주택 분양 시장 상황에 따라 조합해서 시공자와 협의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참고 필시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의 말입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종후 감정평가 금액에 기초하여서,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추산액의 형태로 포함됩니다. 관리 처분 계획서 확인해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념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은요, 법제처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문서 번호 나타나 있습니다. 에 따르면은 실제 일반 분양을 할 때 반드시 관리 처분 계획,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계획이죠. 관리 처분 계획에서 예상한 혹은 달리 말하면 추정한 겁니다. 예상한 일반 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분양가라는 것은요, 실제 분양을 할 때 상황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분양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만,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에서는 경우에 따라 손댈 수가 있죠 라고 법제처에서 법령 해석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상식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는요, 흔히
평균가로서 조합원님들에게 알려주는데요. 실제로는 말입니다. 조합원에게 균형 있고 적정한 배분을 위해 각 요인별 효용 지수 분석을 하여서 그 평균가를 기준으로 해서 더 올라가는 가격도 있고요. 더 내려가는 가격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별에 따라서요. 위치별에 따라서 분양 타입별에 따라서 주로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뭐 84A 타입, 84B 타입, 뭐 75A 타입, 75B 타입 등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청별, 향별, 동서남북 방향 말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분석별, 뭐 일조라든지 조망 등이 관련되어 있겠죠. 이 분석에 따라서 그 가격이 실제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때요? 이러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P 프리미엄이죠. 총 투자금액, 실투자금액, 매매가액, 분담금, 감정평가액, 권리가액 등의 상호 관련성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가액이라는 것은요, 감정평가액 곱하기 비례율로 결정된다는 거 여러 차례 정리해 드렸으니까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는 많은 동영상 자료들에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거래 시에 적용되는 P라는 거, 프리미엄이라는 것은요, 매매가 빼기 감정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정식 감정가가 나오지 않은 그런 경우에서는 추정 감정가를 사용하면 될 텐데요. 간편법으로 감정가를 도출하는 것에 관해서도 여러 차례 알려드렸으니까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P를 산출해내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말입니다. 조합 설립 후에 1억,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 2억,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에 3억이 적용되어 왔는데요. 그동안은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고금리 하의 부동산 경기 침체기이기 때문에 P가 대폭 떨어진 상태라는 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난 다음에도 3억 정도의 P를 누리는 것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입지가 좋거나 여러 가지 좋은 여건에 있는 그런 구역이라면 P가 뭐 4억이 붙을 수도 있고 5억이 붙을 수도 있고 그를 훨씬 넘는 P가 붙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이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매매 거래 시에 적용되는 총 투자금액이라는 것은요, 조합원 분양가 더하기 P로 구성이 되죠. P라는 것은요, 매매가액 빼기 감정평가액이나 권리가액을 적용시키죠. 만약 비례율이 100%인 그런 구역이라면요, 감정평가액과 권리가액은 동일해지겠죠. 왜냐하면 권리가액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액 곱하기 비례율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비례율이
100%라는 것은요, 감정평가에 곱하기 1을 하면 될 테므로 자연스럽게 권리가액과 감정평가액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비례율이 100%인 그런 구역의 경우라면 감정평가액과 권리가액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총투자 금액은요, 분담금 더하기 매매가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담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조합원 분양가 빼기 감정평가액 혹은 권리가액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이것은 수학적으로 쉽게 증명해 낼 수 있는 것이죠.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증명해 볼까요? 여기에 감정평가액, 권리가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당연히 빼기가 적용되겠죠. 여기에 매매가액이 나타나 있습니다. 매매가액이 나타나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더하기로서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매매가액 빼기 감정평가액이나 권리가액은 그걸 P라고 부른다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합원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 똑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때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 빼기 감정평가액은 분담금이라고 부른다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이 공식이 쉽게 증명되는 것이긴 하지만 복잡하게 느끼신다면은 핵심적인 내용만 파악하고요.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예를 통해서 연습을 하신다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도록 하죠. 그리고 매매 거래시 적용되는 실투자 금액이라는 것은요, 매매 가액 빼기 이주비, 이사비 등을 하면 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역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2주 전인 2주 중인 구역으로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 구역의 비례율은 100%이고 이주비는 감정평가액의 100%, 이사비는 0.1억 즉 1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입주권 A와 입주권 B가 있는데요. 입주권 B는 뚜껑인 것으로서 가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 즉 권리가액이 비례율이 100%니까요. 0.7억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7천만 원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오히려 뚜껑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먼저 입주권 A는 말입니다. 매매 가액이 5.5억으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됐습니까? 감정평가액과 프리미엄을 합치면은 바로 이러한 매매 가액을 도출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감정평가액과 프리미엄을 합하면은 매매 가액을 도출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의 경우 조합원 분양가는요 4.4억인 것으로서 가정해 봅시다. 84 타입의 경우 4.4억인 것으로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의 경우에서는요
이주비가 감정평가액의 100%라고 하였기 때문에요. 감정평가액의 100%라고 하였기 때문에 3.3억 이 경우는 0.7억이 책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역의 경우 이사비는 0.1억인 것으로서 가정해 두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들은 필요 없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쯤 해두고요. 입주권 A에 적용되는 총 투자 금액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총 투자 금액은요, 2에 제시되어 있는 조합원 분양가와 그리고 4에 제시되어 있는 프리미엄을 합한 가격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6.6억이 도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2번에 있는 조합원 분양가 빼기 3번에 있는 감정평가액 더하기 1번에 있는 매매가액을 합친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러한 계산식에 의해서도 동일한 총투자 금액을 끌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입주권 B 뚜껑의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 경우 총 투자 금액은 7.1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실투자 금액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투자 금액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예, 매매가액, 그게 1번이죠. 매매가액 빼기 이주비, 이사비 등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1 빼기 5 빼기 6을 통하여 산출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입주권 A의 경우 2.1억, 입주권 B의 경우 2.6억으로서 산출되어 나타나고 있죠.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 한꺼번에 정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동영상 여러 차례 확인만 하신다 그러면은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쯤 해두도록 하죠.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